네, C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지역 교계 이슈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만나봅니다. 사랑방 초대석으로 이어가죠.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이웃과 안면을 트고 왕래하며 지내는 분들 오히려 드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한 동네에 자리 잡은 이웃교회,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지 개면적기도 하고 딱히 접점도 없어서 역시 외면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끼리 이렇게 대면한 건 확실히 아쉬움이 더 깊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함께 좀 사귀어보면 어떨까?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광안동에 자리 잡은 지역교회들의 연합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광안동 교회협의회 목사님들의 특별한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6분 자리하셨는데요.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각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안동에 있는 광안교회 함영복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영복 목사님. 네, 그리고요. 저는 강안사동 강안은혜교회에 있는 조홍태 목사입니다. 네, 광안은혜교회 조홍태 목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안동에서 사역하다가 코로나 직전에 정관으로 기장군 정관으로 옮겨서 사역하고 있는 부산 나눔의 교회 김성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산 나눔의 교회 김성은 목사님.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광안동에 있는 남부지원교회 조우영 목사입니다. 조우영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광안 생명의 교회 백경현 목사입니다. 네, 생명의 교회 백경현 목사님. 네, 마지막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광안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상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안중앙교회 김상수 목사님까지 이렇게 6분 자리하셨습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6분이 광안동 교회 협의회, 광교협이라고 하죠. 예, 이 이름 아래 모이셨는데 광교협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처음에는 이단 대처를 위해서 이 모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자, 회장님이시죠. 네. 함영복 목사님께서 이 모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희는 이제 우리 광안동 지역에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안상홍도 있고 신천지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이단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네. 이제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라고. 그래서 그 이단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우리 교단이 또 다르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 지역에 이단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끼리 한번 모여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협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 사랑하는 교회가 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1차적으로 먼저 막고 네. 두 번째는 이 광안동 지역의 복음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을 했죠. 네. 그것이 벌써 이제 횟수로 8년 전의 일입니다. 네. 네, 그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와, 8년 전에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셨는데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광안동 지역에 이단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좀 집중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뭐 지역별로 많긴 하지만 특별히 좀 그래서 더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6분 외에 또 어떤 교회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조홍태 목사님. 네. 많은 교회가 함께하지 않고요. 네. 원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교회 땅이 부대 땅을 사가지고 네. 그 교회가 한 3교회가 들어왔어요. 네. 성장하는 가운데 인사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단 교회가 들어온다는 우리 정보를 우리 전 회장님이 들으시고 네. 같이 모이자 해가지고 모였는데 너무나 초교파적으로 멋있고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모임이 사실 예. 쉽진 또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교단 안에서 이렇게 모임들을 하시지만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연합한다는 거 사실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또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모임을 좀 더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 교단도 다르시고요. 그리고 어느 접점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연합을 이뤄낸다는 거 결코 쉬운 과정 아니었을 텐데 처음 만나서 이렇게 연합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 김성호 목사님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뭐 이제 한국 교회는 좀 개교회 중심이 좀 강하다 보니까 연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성지화에서도 지금 또 일을 한 지 좀 오래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모이고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또 어려운데 근데 서로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도 은연중에 또 네. 있고 비교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게 우리 광안동 지역의 교파를 넘어서서 같이 모였다는 것이 물론 이단이라고 하는 특정한 이슈로 모였지만 이 모임 하나로 그냥 흩어지기에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 모임을 좀 계속해서 좀 지속해 갔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생겨서 사실 2016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네. 참 돌아보니까 어떻게 이 모임이 지금까지 연결될 수 있었을까? 제가 좀 전에 소개할 때도 저는 이제 광안동에 있다가 지금 기장군으로 갔기 때문에 수영구가 아닌데 지금도 저는 이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이 모인 목사님들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연합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성원들이 좋아야 된다. 네.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데 큰 형님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제일 큰 형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네. 한데도 만나면 전혀 갭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참 좋고 네. 또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행사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또 기회 되면 다른 분들 좀 설명하시겠지만 네. 그래서 연합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모임이 사실 지속될 수 있었고 또 알아도 헌신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내고 이 쉽지 않아요. 다 네. 바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시간을 내고 또 때로는 물질도 내고 그렇게 모여서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다가 1년에 한두 번은 또 부부가 같이 만납니다. 네. 네, 그게 지금 이 모임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이 우리 광교협의 모임이 우리 부산 다른 구를 넘어서 우리 좀 전국으로 좀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좀 이런 모임들이 잘 이렇게 좀 미담으로 만들어져서 네.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방송이 나가게 되면 미담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좀 말씀하신 것처럼 광안동 지역을 넘어서 부산 전체 전국적으로 좀 이런 모임들이 좀 확대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드는데요. 그래서 너무 좋은 모임인 것 같아요. 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같은 마음을 가져야 이런 모임들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선은 관계를 얘기를 하셨는데 관계도 그렇고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이 모임에 대한 그런 뜻이 맞아야 계속적으로 모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모이고 나서 하신 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궁금하거든요.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단 대처, 광교협 조직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그 이후에 전개가 되어가는 과정,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눠주신다면요. 이번에는 초대 회장이셨어요. 조우영 목사님께서 얘기를 좀 나눠주시죠. 예, 옛날에는 컴미덤 교회, 지금 살아가는 교회로 바뀌었지만 네. 2단 성이 있고 통합 쪽에서는 2단이라고 규정된 그 교회가 들어온다 그래서 들어오면 다 모든 교회가 힘들겠다. 네. 처음에 백경현 목사님이 이 교회 근처에 오셔서 한번 연합을 하자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심쿵했어요, 사실은. 네. 좀 미안한 감정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단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이게 도대체 이거는 우리 한 교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다 동의를 하시고 다 적극 참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이단 대처를 2016년도 아마 저 기억에 3월로 기억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주위에 있는 8개의 교회들이 다 모여서 시작을 하게 되고 주민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또 했어요. 네. 그래서 주민 대책위원회도 만들어지고 네. 우리 목사님 8교회만 이게 이단 대처를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다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파워가 있었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청에서 이제 구청도 우리의 어떤 입장을 굉장히 변호해 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또 시위도 필요하고 여러 번 가서 구청 앞에서 우리가 데모도 했습니다. 네. 피켓도 만들고 각 교회들이 다 열심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고
그런데 이제 행정 소송에서는 이겼는데 행정 심판으로 가서 결국은 우리가 졌습니다. 네. 더 상고하지 못한 까닭은 이제 그게 우리가 법을 잘 몰라서 구청 플러스 우리가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 사람이라도 그게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상고를 못해서 우리가 저게 되어서 결국 사랑하는 교회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받아서 사랑하는 교회로부터 고발을 받아서 경찰을 가서 신문도 받고 네. 법원에 심판도 받았는데 우리 8명 목사님들이 다 가서 좋은 판사님 만나서 네. 하나님의 섭리로 무죄 네. 프랭카드에 사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그걸 썼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이단 대처일이 끝나고 이렇게 무산되기는 좀 아쉽다 그래서 8개 교회가 결속해서 계속적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회 네. 주변 청소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침 목고라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네. 1년 저희들이 아침 목고라는 아침을 못 먹고 오는 학생들, 네. 초등학생들을 돕는 그런 운동을 제가 한 적도 있고 네. 체육대회 2번, 그다음에 세미나, 2단 대처 세미나, 그다음에 또 함께하는 공동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그런 세미나를 2번 했고 그다음에 음악회를 한 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특별히 광안 생명의 교회에서는 아주 연극을 해서 아주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탐방을 전국적으로 좋은 이웃과의 공유를 하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는지 서울 한남제일교회 그다음에 경기도 서부에 있는 몇 교회를 저희들이 탐방을 하고 네. 그때 서울에 있는 교회도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네. 그걸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광안교회 한 목사님이 장신대학 성석환 교수님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 선교적 교회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탐방도 하고 저도 공부도 하고 그래서 광교회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이론적인 것만 하면 안 되고 같이 탐방을 했죠. 교회를 탐방을 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실무자를 만나서 설명도 듣고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적용도 한번 해보고 네.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상 그런 일들이 네. 지금 계속 우리가 좀 연구를 하고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2016년에 이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됐고 8년이 지나면서 그 사이에 코로나라는 그 기간 3년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런 체육대회, 음악회 이런 여러 가지 그 연합 모임들은 잠시 주춤하셨을 것 같고요. 이제 다시금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또 가지고 계실 텐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각 교회마다 각 교회가 가져가는 그런 사명, 역할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마다 교회의 이제 규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이즈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아마 교회의 역할들이 있을 거고 또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더 큰 시너지를 내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이 연합 모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역사회에 이런 역할들을 해라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꾸준히 해오셨고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지만 다시금 이제 그것들을 이제 또 진행을 하실 텐데 우선은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개교회 차원에서는 이단을 대처하기 쉽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하는데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이단 대응에 대한 앞서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내공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말씀 백경현 목사님 해주신다면요. 네. 이단 대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모임도 사실 이단 대처 때문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서 했던 것은 이제 연합이었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거의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바쁜 가운데서도 이단 대처를 위해서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였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연합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교회들마다 교단 소속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교단이 다른 교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은 교단이 다른 교회들 목사님들은 얼굴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네. 지나쳐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저희도 사실 그랬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그랬는데 2016년도에 이단 대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함께 모이고 네. 또 함께 공유하고 공유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길에서 만나면 가까이 있으니까 네. 만나면 인사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단들이 개교회에 침투하는 일들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절로 막아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유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한 교회가 개교회로 이단을 대처하기보다는 연합하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보를 공유하면 네. 그 지역에 있는 이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 네. 이단들이 한 교회에 침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공유 개념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공유 개념이 커지다 보니까 큰 기업도 사실 한 사람의 어떤 그 소비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단 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각 개교회를 침투하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되어져 있으면 이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공유가 중요하다. 연합이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함께 할 때 시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효과가 더 뛰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모르고 있을 때보다 함께 공유할 때 또 이단들 입장에서도 그게 약간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네. 하나 이제 놓친 거는 네. 우리 8개 교회만 수고한 게 아니고 수영구 기독교 연합이라고 수기원이 있는데 네. 수기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뒤에서 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큰 소위 말해서 시너지 효과가 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연합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이단 대처뿐만 아니라 앞서 여러 이제 일들을 함께 하신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연합으로 사역들, 일들을 진행하면서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김상수 목사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수영구에 교회가 80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네. 광안동에 25개 교회가 또 있다고 하는데 네. 저희 광교협이 8개 교회가 연합이 되어져서 이 모임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참여하지 못했지만 광안제일교회 이주환 목사님, 네. 또 광안남교회 강필중 목사님 네. 해서 8개 교회, 우리 8개 교회가 광안동에 있는 25개 교회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각각의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었다.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목사님들도 또 목사님들 말씀하셨지만 서로 뭐 친하게 지낸다. 네. 이런 기대가 사실 어려운 그런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각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네. 목사님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다. 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광교협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대단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나뉘어진 각각의 공동체가 아니다. 결국은 하나여야 된다. 네. 이런 관점에서 저는 광교협이 그 일을 이루었다. 네. 좀 더 이제 발전적으로 8개 교회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25개 교회 전체 목사님들이 이런 친밀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앞으로의 좀 역할 우리가 좀 감당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임이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연합을 하게 됐는데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교회가 연합된 모습들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럼 다들 그렇잖아요. 남의 교회로 생각하지 하나 된 교회로 인식하지는 않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에 더 의미가 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성도님들이 우리가 연합적인 행사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우리 8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성도님들이 안다는 거죠. 저도 길을 지나다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우리 강교협에 속해 있는 어떤 성도가 저를 알아보는 그래서 인사를 나누게 되는 이것이 가슴이 상당히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함께 성도님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고 있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러실 것 같아요. 결국 목사님들의 하나가 아니라 교회 전체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하나됨의 의미가 저는 분명히 나타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의 현실은 개교회주의가 정말 너무 강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모임 예전으로 생각하자면 연합하는 그런 모임들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연합 행사가 진행된다 하면 빠지는 교회도 많고요. 굳이 뭐 내가 거기 참석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연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교회주의가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광교협의 경험과 오늘의 간증, 이 간증이 광안동을 넘어서 부산 전역, 앞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국 교회 전반으로 쭉쭉 좀 이어가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듭니다. 끝으로 이제 목사님 6분께서 하시고 싶은 이 모임을 하면서 이 연합을 하면서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뭐 편하게 좀 나눠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좀 해볼까요? 한 목사님 먼저.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색깔이 다를 거예요. 색깔이 다르지만 그 색깔이 모여지면 무지개가 되잖아요. 그게 더 아름답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모임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리고 교단들이 갖고 있는 그 장점들을 그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훨씬 더 아름다운 그 무지개 빛을 비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입니다. 조홍태 목사님. 저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정말 교파, 교리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색깔이 있을 텐데 그거 전혀 보이질 않고 오직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된 같은 그런 느낌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지막 때 제가 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참 행복합니다. 너무 고맙고요. 우리 목사님도 그 통화측인데 노예보다도 너무 가깝다. 우리가 노예 목사님보다 가깝다. 시찰 목사님보다 가깝다. 그런 한 게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김성호 목사님. 지금 우리 CBS에서 행복한 가, 이게 생명 돌봄 이거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같이 동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광교협이라고 하는 모토는 사실 이제 지역에서 교파를 뛰어넘어서 하나 되는 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산 자체가 지금 사실 심각한 위기를 넘어서 이제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때 사실 출산을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낳는 것도 어렵지만
낳고 나서 이제 이게 양육이나 돌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생명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이제 연합에서 한다. 그럼 연합에서 할 때 저는 지역 교회들이 이 교단으로 모으면 아무래도 힘이 없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조홍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시찰 모임, 뭐 노예 모임보다 사실 광교회 모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서 돌보는 것을 이 지역 교회가 같이 한다면 이게 지금 다음 세대 문제, 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아주 엄청난 그 파괴력이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 이 운동을 좀 제대로 잘 버무려서 CBS가 한번 정말 인구 재앙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로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고 대안으로 제시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시작점으로 목사님 그 광교협에 있는 교회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조우영 목사님. 예, 그 우리 김성원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하나 소개 못한 거는 우리가 청년 연합을 이미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결혼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만나면은 불꽃이 튀니까 그래서 커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모였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이 CBS 하는 이거 전에 만나야 뭐가 가족을 이루니까 그래 그런 사업들도 지금 우리가 이왕 시작하고 있으니까 김성훈 목사님이 이기에 대해서 아주 노하우가 많고 그래서 제가 그 사업을 내가 적극적으로 좀 제가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출산에 앞서 만남의 그런 또 장을 만드는 그런 또 연합 사역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김상수 목사님 교회에서 여러 번 모인 적이 있거든요. 계속되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백경현 목사님. 네, 저희가 그 했던 사역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운동회를 2번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큰 사역이었거든요. 체육대 말씀이시죠? 체육대회를 한마음 운동회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2번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가까워지게 되면 성도들도 서로가 가까워집니다. 타 교회 성도들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운동회를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목사님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요. 각 교회 대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운동회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 좋은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회를 하면 이제 청팀, 백팀 이렇게 나눠서 교회를 4씩 나눠가지고 숫자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청백팀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교회가 뭐 잘한다 이게 아니고 청팀, 백팀으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참 좋은 그런 연합 사역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도 우리 지역에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성도님들도 가지게 되니까 이제 어떤 개교회주의에서의 탈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광안동 주민이거든요. 다들 교회에 출석은 하시지만 동네 주민으로서 맞습니다. 이웃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건데 서로 얼굴 모르기보다 옆 교회 그냥 하나된 교회로 생각하고 인사하며 지내는 그 모습도 참 보기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제 김상수 목사님.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참 우리 광교협의 목사님들을 뵈면 행복해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성훈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기장으로 이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계신 것 같이. 보내려고 그러는데 안 가세요. 가시기 싫으실 것 같아요. 아마 그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이 형님 목사님들 뵙고 또 우리 광교협의 목사님들이 그냥 가족 같다. 마음도 나누고 또 목회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목회의 어려움도 나누면서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 경험을 또 노하우를 또 제 목회에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요소가 광교협에 너무 많다. 목사님들이 행복하면 성도님들도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광교협의 정말 가치는 저는 이 모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다. 그래서 그 행복을 더 많이 발견하고 누려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목사님께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남북 통일보다 교단 통합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다.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교단을 넘어서 초교파적으로 이런 연합 모임의 움직임들은 광안동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확산되면 좋겠다라는 이제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생기네요. 광교협 교회들 그리고 목회자들, 성도들의 특별한 교제와 이 우정이 광안동을 넘어서 부산을 넘어서 한국 교계 전반으로 좀 확산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좀 끼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고요. 이 행복하고 벅찬 기대를 품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소문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 초대석, 오늘은 광안동 교회협의회 함영복 목사님, 그리고 조홍태 목사님, 김성원 목사님, 조용 목사님, 백경현 목사님, 김상수 목사님 이렇게 6분의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